자, 이제 쓰기 해볼게요. 그 답안지 준비하셨을 거고요. 첫 번째 드렸던 것이 세 문제거든요. 그 1번의 문제가 업무와 운영 개념, 그다음 운영의 요소, 그리고 2번 문제가 그 효율적 운영 개념과 권력 활동.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 공문서 개념까지가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어차피 이제 이따가 쓸 거니까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자, 그러면 두 문제를 써볼게요. 두 문제 쓰시는데. 문제가 일단 1번 문제, 지금 안 갖고 계실 줄 모르니까 일단 첫 주 거예요. 첫 주 거. 문제 1번이죠. 여기 20점짜리인데 10분에 쓰셔야 되고요. 두 문제 20분을 드릴 텐데 10분에 넣으셔야 되겠고, 처음 써보시는 걸 테니까 일단 이제 물론 안 보고 써야 되죠. 안 보고 쓰는 건 당연한 건데 항상 생각을 하세요. 지문을 보는 순간 첫 번째 다시 복습해요. 첫 번째 뭘 따요? 목차 따요. 두 번째는요, 키워드 땁니다. 세 번째 분량이죠. 네 번째가 배점 비율 보시고, 네 번째가 시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어차피 3번의 문제가 이제 아직 수업을 안 해서 처음 오신 분 때문에 좀 이따 수업을 하고 해볼 거니까 2번 할게요. 의의나 개념은 같은 거죠?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제가 시작 그럼 쓰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떻게 쓰시나 보려고.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말아요. 왜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내가 봐야 어떻게 지도할지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쓰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옆에 내가 쳐다볼 테니까 이렇게 내려다볼 거란 말이야. 어떻게 쓰고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 적응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 시험 볼 때까지 가장 제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시험 끝나면 인기가 제일 좋아. 그거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써요. 알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서 20분 될 테니까 시작 써보세요. 이제 지금 이렇게 쓰는 걸 좀 이렇게 봤는데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 우선 뭐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연필 안 돼요. 연필 샤프 이런 건 안 되고 반드시 볼펜이나 플러스펜 같은 걸로 쓰셔야 되고, 물론 까만색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지울 때는 화이트 같은 거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 막 이렇게 지우시면 안 돼요. 딱 두 줄만 딱 끊는 거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전체를 다 지워야겠어요. 그럴 때 크게 X야 이렇게. 그 전체를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일부 지운다 그럼 두 줄로 딱딱 끊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줄 이렇게 왜 답안지가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문제를 1번을 일단 이렇게 썼다고 쳐봐요. 그래서 이제 뭐 업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썼다고 치면 보통 이제 줄을 띄라고 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지문에 쓰고 나면 그럼 한 둘 이렇게 떼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다음에 목차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목차 번호가 1로 들어와 버리면 얘랑 같은 줄에 있잖아, 지문하고. 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되잖아, 목차가. 목차 번호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써줘야 되지, 이렇게. 같은 줄에 있지 말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끝자스라는 거 쓰는 건데,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운영의 요소 3번, 1번에 3번 대목차네요, 그렇죠? 그럼 갑과 을 두 사람이 있어요. 수험생 두 사람이 있거든. 근데 1번 문제 3번 대목차가 운영의 요소 이 목차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조 대복계죠. 그럼 어째 다조 대복계를 다 썼을까? 똑같이 썼다고 쳐.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운영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놓고 다조 대복계 썼어.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다조 대복계 썼어, 이렇게. 에? 여러분 채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똑같잖아, 내용이. 다른 게 없잖아. 다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근데 뭔 차이가 느끼는 거야 지금? 에? 느낌이 와요? 뭔 얘기인가? 무슨 말이냐면
목차를 풀어줘야 할 거 아니야. 에? 이건 누구나 다 한다니까. 외우면 다 되는 거니까 안 될 게 뭐 있겠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목차를 쓰면 목차를 풀어줘야 되잖아. 이걸 이렇게. 그게 주관식이라니까. 지금 쓰는 건 단답형이라고. 이거는 단답형. 주관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쓰라는 얘기긴 한데, 목차를 쓰면 목차를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볼 때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성의가 있어 보이잖아. 이 사람은. 그죠? 목차명을 풀어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습관을 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계속해서.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의 습관을 들여갖고 뭐 이거에 되는 거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게 주관식을 쓰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난 평생 동안 주관식 한 번도 안 본 분도 있대. 태반이지 그런 사람이. 다수야. 똑같은 거라니까 다. 그러니까 지금 배워나가는 거나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목차를 쓰고 명을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쓰는 건 단답,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단답형 쓰는 게 아니라 주관식을 풀어 쓴다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그래요. 이제 한 문제를 다 쓰면 이제 다음 문제를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평균 3줄, 4줄 떼면 되거든. 이제 문제 간의 간격은.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몇 줄 안 남았다. 그럼 뒤로 넘어가 버려요. 그냥 아까워지 말고. 근데 이제 두 가지 중에 너무 바싹 붙여놓으면 답답해 보이죠. 읽기가 불편하다고. 그래 줄 간격을 떼주라는 거고 그거는. 그 줄 간격을 떼라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 구성이 이쁘게 보인다고 이게. 그리고 읽기가 편해요. 채점하는 사람들 읽기에. 그러니까 걔네들 눈에 이쁘게 잘 보여야 돼. 내 답안지가. 항상 내가 쓴 답안지를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 자꾸 생각을 해야지. 자꾸 그 사람 입장에 볼 때 생각하는 게. 어차피 그 사람 자세히 안 봐요. 그 많은 수험생 걸 어떻게 자세히 보겠어요. 세 사람이 채점하거든. 세 사람이 채점해서 이제 평균을 내는 건데 언제 이걸 자세히 보겠어. 그럴 의사도 없고 그럴 의욕도 없어. 그 사람들은. 훑어보는 거 대충 이렇게. 훑어보면 어떻게 훑어보겠어요? 딱 두 가지 보는 거야. 목차하고 키워드 보는 거야. 그 다음 조문이면 뭐 보겠어? 조문이면 조문 보는 거지. 끝. 그거라고. 얼마 출제비 얼마 준다고 그거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눈에 볼 때 딱 멋있네. 이쁘네. 이렇게 보여야 돼. 딱 볼 때, 딱 볼 느낌이. 그럼 딱 잘 썼 내용은 둘째 치고 잘 썼네부터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그럼 벌써 마음으로부터 이게 호감이 가요. 이 답안지에 대해서 호감이 가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그래 항상 내 답안지를 어떻게 보일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이제 이쁘게 보이려면 뭐야? 글씨가 이쁘면 되겠죠? 두 번째 뭐죠? 줄 간격을 잘 떼주면 되지. 그러다 목차를 잘 따고 키워드만 딱 들어가 있으면 일단 느낌이 호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플러스가 간다고 이렇게. 그게 주관식을 쓰는 거에 어떤 거 하나가 되는 것이고 어차피 자세히 길게 써봤자 그 사람들 다 안 읽어요. 다 읽을 시간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내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답안지를 드리고 외우고 쓴 거잖아요. 근데 많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무작정 한 번도 외우지 않았는데 그냥 써봐라 쓰겠어요? 이거 10분 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목숨이야. 아무리 많이 알았던들 시간 내 못 쓰면 꽝이 되는 거라고. 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1교시에 두 과목 볼 거 아니에요. 100분을 통째로 주거든. 그럼 그걸 내가 안배를 해야 돼. 그 두 과목을 딱 놓고. 근데 의욕이 불타.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 거야. 그 3월 전을 잘 썼어. 근데 60분 써버렸어. 더더군다나 실무법은 그게 어려운 과목인데다가 더더군다나 그거는 풀어 써야 되는데 못 써 그러면. 그럼 과락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한 과목 딱 50분을 절대 옮기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 과목에서 좀 시간을 벌어야 돼. 여기서 벌어야 돼. 안 그러면 벌 데가 없다고. 그래야 실무법에서 써먹어요. 실무법은 말이에요. 매해 어려웠어요. 쉬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과목은. 항상 어려운 게 그거야. 행정사 실무법. 그러니까 걔에다 시간을 더 줘야 된단 말이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 거는 빨리 써 제끼고 딱 해놓고 나서 시간을 보태줘가 거기 써야 된다고. 거기 사례니까. 그러니까 시간 50분 다 쓴다면 절대 생각하면 안 돼. 그러려면 지금부터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줄이려면 어떻게 줄여? 내용을 줄여야지. 에? 책은 이대로 못 쓴다니까 절대로. 그래서 줄이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내용 숙지가 완벽히 돼야 이렇게 줄여져요. 그러니까 자꾸 강정이 뭐냐 강조하는 게 키워드 중심으로 만들어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면 키워드만 집어넣고 말을 만들어야 대충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출제하는 사람들 다 안 읽거든. 딱 봐 키워드 들어가 있어. 오케이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건 안 해봤지만,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조교를 했어요. 그러면 학부생들 왜 답안지를 갖고 올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시험 뭐 갖고 오잖아요. 그럼 채점을 교수님이 직접 하나? 택도 소리 하고 있네. 한 장도 안 봐. 다 우리한테 시키는 거야, 우리한테.
채점하라 그래 나한테. 하라고 그러고 뭐냐면 그거만 딱 줘. 키워드 요거 목차만 됐으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보고 내가 점수 매기는 거라고. 그럼 나도 다 읽나? 미쳤나 내가? 짜장면서밖에 안 사주는데? 돈도 안 줘. 짜장면 사줘. 짜장면 그거 사주고 읽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놓은 거지. 그럼 나 뭐 보겠어? 목차 됐네? 키워드 들어갔네? 오케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물론 이쁘면 A를 주지. 미모가 뛰어나다 그러면 그냥 F이지 뭐 그거는. 미모가 안 따라준다? 그러면 그건 F가 나가는데 아니 F는 안 줬어. 어쨌든 그래는 어떤 그거란 말. 그러니까 내 말은 송이 갖고 쓰긴 쓰되 일단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채점자 눈에서 어떻게 답안지를 잘 볼까만 염두에 두면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 파생이 돼 이렇게. 이제 계속 하면 돼요. 계속 하면 일단 됐고 이제 문제 내용 들어갔다가 또 써보기 합시다 이제. 어차피 이게 이제 잘 익어야 돼요. 손에 익고 머리에 익어야 되는 게 한 번에 잘 되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2장으로 들어가요. 2장 들어가시면은 이제 34쪽이 될 텐데. 자 이제 교재가 그럼 34쪽이 되겠죠. 공문서 관리 파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이 많아요. 많고 매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좀 기억을 좀 해야 되죠. 자 먼저 1절은 말이죠. 공문서 작성 처리 그래가지고 뭐 문서의 개념과 공문서 개념 등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서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일단 뭐 1절에 보시면 이제 공문서로 내용 들어가는 거죠. 일단 문서가 뭐냐 그건 참고하시고 문서가 이렇게 문서라는 거예요. 문서라는 게 뭐냐면 뭐 사람의 의사 등을 종이든 기록 매체에 기록한 것 이게 그냥 문서라고 그래요. 그건 의사 등을 종이든 기록 매체에 기록한 걸 문서라고 하더라 해놓고 그러면 이제 공문서를 보셔야 되는데 이건 시험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 나온 적이 없고 약수 하나 정도를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여지죠. 우리가 이제 공문서 그러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상 공문서라는 게 있고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법률상 공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공문서는 두 종류예요. 행정상, 법률상. 물론 우리한테는 행정상 공문서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법률상은 그냥 털어버리면 두 번째 이제 법률상 그럴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형법, 그다음 민소법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형법, 민소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둘 다 공무원이 그죠?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 이러면 끝나요. 이게 법률상 공문서예요. 그래서 형법, 민사, 소송법상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된 걸 공문서라고 취급해요. 둘 다 증거 능력의 여부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이제 행정상 공문서를 봐야 되는데 행정상 공문서는 법조문이 3개 있어요. 그게 3조 제1호 2호 그다음 민원법률 시행령 30조 1항 조문을 외워야죠. 여기는 그러면 그래서 3개 규정 3조 제1호 2호 이건 아까 이건 용어정의 때 보셨던 거예요. 3조가 용어정의니까 그게 자 1호가 공문서 2호가 전자문서죠. 아까 보셨던 겁니다. 작성 그다음에 시행 접수 단 이건 조문이죠. 조문이니까 이걸 출제했다 이걸 다 써야 되죠. 또 우리는 그 습관적으로 볼 때 이 괄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괄호가 있으면 쓱 지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절대 조문은 그러면 안 돼요. 괄호가 있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괄호의 내용도 암기를 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건 지금 보시는 건 조문이니까 조문은 괄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3조 제1호 공문서고요. 그다음 3조 제2호가 전자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우리 규정 3조에 따라 공문서 3조 용어정의였잖아요. 아까 했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건 이제 민원법률 시행령 30조 1항 공문서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바 있었어요. 민원 처리가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지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통지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서 어떤 의뢰를 받아갖고 공문서를 발급받아야 되겠는데 뭐 주로 그런 거죠.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거, 공적 정보 같은 것들을 그러면 정보24 들어가면 이제 다 그걸 이제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제가 신청했어요. 결제했어요. 그럼 이제 바로 쭉 프린터로 다운 받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행정기관 장이 위변조 방지, 출력 문서, 진위 확인 조치, 위변조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민원인한테 통지를 했는데 그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직접 출력했다면 이게 3조 제1호에 따른 공문서 보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출력한 그 등기사항 증명서 그게 곧 공문서지요. 그건 위조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상 공문서는 세 가지입니다. 3조 제1호 2호 민원법률시행령 30조 1항 공문서 세 가지를 행정상 공문서라고 그래요. 그럼 출제 안 했다는 얘기니까 나온다고 치면 목차가 두 개죠. 그죠? 행정상 법률상 두 개일 것이고
둘 중에서 행정상 공문서가 중요할 테니까 배점 비율이 거기도 많겠죠. 그죠? 그래서 법률상 공문서는 참고하시면 되는 상황이고 행정상 공문서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넘어가시면 3절인데 문서의 종류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이제 문서의 어떤 종류냐는 건데 이제 그 자 이제 36, 37쪽 두 양페이지인데 여긴 다 그냥 이론이에요. 다 싹 다 이론이에요. 물리 시험 나온 적 없어요. 그럼 이제 1번 목차가 문서의 필요성, 2번 대목차 문서의 기능, 3번 대목차 문서 처리 원칙인데 문서 처리 원칙은 그냥 단순 참고사항이고 1번과 2번 해보세요. 문서의 필요성이죠. 이제 이 얘기죠. 문서가 왜 필요하냐의 그 의미가 되는 건데 뭐 내용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거죠. 내용 쭉 보면 5가지입니다. 두 문자를 딱 외워버려요. 이거 복, 대, 증, 절, 보 이렇게 외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렵진 않고 문서가 왜 필요하냐.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문서가 필요하다. 그다음 대화로 충분치 않다. 세 번째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그다음 절차상 필요해서 보존의 필요성 때문에 문서가 필요하다. 이는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고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그게 복대 증절보가 문서의 필요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서의 기능이 나오는데 이 문서의 기능은 목차를 보면 지금 이제 그 5개의 대목차로 주어졌지만 사실은 그 1번, 2번, 3번 숫자 목차를 하나로 묶으면 돼요. 그거를 이렇게 되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의사의 기능 이렇게 해놓고 중목차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문서의 기록과 구체화를 1번 중목차로 해도 되고 그 다음 전달, 보존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지금 5개를 다 풀어놓은 거니까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한 건데 여러분 답안지를 쓸 때 목차 그 순서는 통일성만 있으면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 나는 내 목차 순서는요. 로마자 그 다음에 1 이렇게 가는 게 제 목차 순서예요. 이건 내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란 말이지. 하는데 단 통일성이 있어야 돼. 통일성이. 예를 들어서 1번의 문제는 이렇게 해서 목차를 잡았는데 2번의 문제가니까 이렇게 목차를 잡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통일성만 계란설이에요. 통일성만. 통일만 하면은 목차 순서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단 통일은 돼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딱 잡아놓고 그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4개목 다 똑같은 얘기야. 그거는. 자, 그 얘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문서의 기능에서 다 의사의 기능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기록 구체화, 그다음 전달 보존, 뭐 내용이 다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가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인데 문서를 이제 의사를 기록한다, 구체한다 그거죠. 내용이 여기서 문서의 기능 기한에서부터 결제까지 문서가 성립하는 과정이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예요. 여기는 이 말들이 그냥 지어내면 되니까 뭐 기록한다, 구체한다 그거야 말 지어내면 되잖아요. 그거는. 그다음 전달의 의미는 뭐 전달한다 그 뜻이겠지. 근데 이 기능은 문서의 발송, 도달 등 유통 과정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이제 공간적 확산의 기능이란 말 나와 있고요. 그다음 보존이야. 이제 보존 의미 이해했잖아요. 우리가 이해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걸 이제 시간적 확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되죠.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문서 파트를 공부할 때 이제 그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제 결제 받고 등등의 과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뭐 공문서의 이제 뭐 일생이라 할까 사이클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행정기관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문서를 처음 만들어요. 안건이 이제 안건이 있어요. 이 일을 해야 되겠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가 필요하니까 제일 처음 문서를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응? 어떤 안건을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 문서를 이제 일을 하기 위해 문서를 만들어야 되잖아 지금. 그럼 처음 하는 게 뭐라고 이게? 문서에 이걸 기한이라 한단 말이야. 기한. 기한이 뭐예요? 네? 기한이 뭐예요? 기한이. 기한이 뭐니까? 얘기를 해요. 네? 기한이 뭐냐고? 오늘 남아야겠지? 기한이 뭐니까? 아니 뭐요? 의사 결정 위한 문안 작성하냐? 이게 나와야지 이렇게. 네? 기한을 언제 해요? 언제? 어떨 때 해?
상급자가 지시해서 또 접수한 문서를 처리하려고. 세 번째, 법령이나 훈령 등의 근거를 두고. 네 번째, 내가 안을 새로 내서 이거잖아요. 기한을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야? 어떤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 전자문서가 원칙이야.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어요. 기한의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있잖아. 두 가지. 어떻게? 기한문을 사용해서 기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한문이 아니라 일반 서식으로도 기한할 수가 있고. 근데 기한문을 사용해서 기한하는 방법이 다시 몇 가지? 네 가지 안에 그게. 일반, 일괄, 공동, 수정 그거잖아요. 이 한 단어가 나오면 그게 쭉 나와야 되잖아. 한 단어 보는 순간에 내가 시험 보나? 난 봤다니까? 난 끝났다니까 시험이? 합격했다니까? 현재 업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내가 외워야 뭔 소용이 있겠냐고. 그럼 기한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 어디 가야 돼요 이제? 에? 검토를 해야 돼요. 물론 협조를 구할 때도 있겠지. 검토가 뭐예요 그러면? 어? 길게 늘리면 보조 또는 보조자 기관이 소속 공무원이 기한한 내용을 분석, 점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렇게 나가는데 줄이면 수직적 합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검토라는 거고. 협조는 뭐고 그게? 수평적 합의를 구하는 거고. 이렇게 되님이 딱딱 머리 들어야 하는 소리지. 뒤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어? 결제를 해야지 이제. 코로나는 내가 알았는데 왜? 아픈 거 내가 아팠었는데 여러분들은 아픈 적 없잖아요. 결제가 뭐예요 그러면?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행위라고 그래요. 결제를 했어요 이제. 그럼 이때 문서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성립한다 그랬죠 여기서. 그럼 결제했으면 이제 시행 목적 문서이면 다음 뭐가 되죠 이제? 문서를 시행을 해야겠지. 시행의 의미 속에는 물론 발신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 여기까지가 그 문서를 만든 행정기관의 어느 부서에서 이루어진 과정이죠 이게? 처리과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에요. 보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문서가 가요 이렇게. 그럼 상대방 기관에 도착되겠죠. 그죠? 자, 이 과정 잘 봐봐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네? 틀렸잖아 지금. 중요한 게 빠뜨려 버렸는데? 뭐가 빠졌어요? 그거 등록이 빠져버렸잖아 지금. 그 막연히 그렇게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안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이에 중요한 게 뭐 들어와야 되느냐? 결제되면 문서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 사이에 뭐가 돼야 돼요? 문서를 등록을 해야지. 그래야 이때 비로소 그게 공공기록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 결제까지는 성립한 것이겠고 등록이 되지 않으면 그건 기록물이 아니야. 등록이 되어야 이때 비로소 그게 공공기록물로서 등록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보다 받아서 또 하는 게 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수, 등록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등록글은 묶어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자, 어쨌든 여기서 이걸 얘기할 게 아니고 나는 뭘 얘기하려는 거냐? 요걸 얘기하라 다 그런 건데. 그럼 문서의 기능이라는 게 의사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록 구체화 기능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기한부터 결제까지 문서가 성립하는 과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갖고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럽니까? 문서가 성립하는 과정 이렇게 얘기할 테고 여기서 이제 뭐죠? 기록 구체화 기능이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밑에 전달은 지금 뭐니까 발송이니까 도착될 거죠. 이렇게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결론이 유통 과정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이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전달 기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물론 뒤에 또 하긴 하겠는데 이 문서관리 파트가 각 이 파트별로 이게 뭐고 어떤 게 있고 뭘 하는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론이. 그래서 시험에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설명했지만 1차 시험에 나온 게 1회 시험 때 나온 게 요거랑 얘를 묶어서 논술 한 문제로 40점을 만들었던 거고 1회 시험 때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나온 게 요 시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를 낼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낼지 모르니까 이렇게 고리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차 반복이 돼야 돼요. 기한이 뭐요? 그러면 기한이 뭐지? 이러면 안 되고, 기한이 뭐야? 그러면 의사 결정이야, 문안 작성, 이게 입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어쨌든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자, 됐고, 그다음에 이제 4번, 5번인데 그럼 어려운 건 아니죠. 자료 제공 기능도 있고 업무 연결 기능도 그래요. 뭐 자료라는 건 뭐 그 얘기죠. 뭐 참고 자료, 증거 자료 이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연결 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지금. 이게 다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한, 결조 등등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한다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여기 이론이에요, 그냥. 그래서 목차만 기억하시면 되는 사항이고 여기까지를 필요성과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문서 처리 원칙은 참고하세요. 신책 법전이죠. 이건 뭐 단순한 참고사항이에요. 그러면 문서 종류를 가야 되는데 문서 종류 시험 나온 적 없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교재가 이제 그 38쪽부터 해서 이제 그 40쪽까지인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근데 뭐 이제 거기 대목차가 3번 있죠. 문서 성질에 의한 구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영제 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문서거든요. 뭐 출점 그걸 묻지 않겠나 싶은데 뭐 다른 것도 알긴 알아야겠죠. 어쨌든 3절 절제목 문서 종류 안에서 목차가 3개 있습니다. 큰 목차가. 그런데 3번 대목차인 성질에 따른 구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먼저 뭐죠? 첫 번째 1번 대목차가 주체예요. 주체. 누가 만드느냐 그거죠. 뭐. 이제 공사로 이렇게 구별하죠. 공사. 그래서 아까 보셨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작성, 시행, 접수. 그죠? 예, 여기 작성, 시행, 접수 문서가 공문서죠. 뭐. 용어정의 때 보셨던 거고, 그다음 사문서란 건 이제 개인이 사적 목적을 갖고 작성된 것 이러면 끝나는 거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 제출돼서 접수가 됐으면 그건 이제 공문서로 취급하는 거죠. 여기 뭐 설명드릴 게 없고 그래서 이제 공문서와 사문서라는 게 있더라. 작성 주체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유통 대상 그래가지고 보내냐 안 보내냐의 그 문제였어요. 보내냐 안 보내냐. 발신하냐 아니면 비발신 그래서 둘로 나눠집니다. 먼저 안 보내는 거죠. 유통되지 않는다. 이걸 뭐 다른 표현을 쓰면 비발신 문서란 표현을 쓰기도 해요. 유통 문서는 보낸다는 거니까 뭐 발신 문서라고도 하고 뭐 시행 문서란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다 동의어예요. 그럼 첫 번째 유통되지 않는다는 건 이제 내부 결제 문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이제 우리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만 알면 되는 거죠. 외부 보낼 이유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내부 결제 문서라고 하고 비발신 문서라고 하는데 이건 암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뭐죠? 수립하고 결정을 하고 보고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문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부 결제 문서일 때는 발신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이 내부 결제 문서는 이제 이거는 주로 간이 기한문으로 작성을 해요. 이거는 그리고 이 내부 결제 문서의 문제 우리가 아까 이 그림상에서 문서가 이제 그 성립하는 거는 항상 동일합니다. 결제가 되면 이때 성립을 해요. 모든 문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데 성립하는 시기가 동일하겠지만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좀 다르죠.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할 때 원칙적으로 따지면 언제 발생을 한다 그랬어요? 도달주의를 취한다 그랬거든요. 도달시 발생하는데 이 내부 결제 문서는 성립하는 동시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유통되지 않는 문서, 비내부 결제 문서는 성립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가 동시입니다. 그게 결제시예요. 근데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도달시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유통이라는 거는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대내, 대외, 그다음 발신자, 수신자가 같은 문서라는 게 있죠. 대내 문서라는 뜻은 이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하나의 기관 내부에서만 유통되는 문서 말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내부에서 보조자 기관 간 유통 문서 이러시면 되는 거고 이 보조자 기관 용어는 아실 거라 믿고 그다음에 이제 대외라는 거는 다른 기관으로 뭐 일반 국민들한테 보낼 때를 대외라고 하지요. 세 번째, 보내는 사람의 명의와 받는 사람 명의가 같은 문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장이나 기관의 명의로 보내고 그 똑같은 장이나 기관의 명의로 받는 문서죠. 이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린 걸로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발신명의가 행정기관 장이나 행정기관의 명의일 텐데 행안부 장관의 명의로 문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의 명의로 또 문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똑같이 발신자, 수신자가 같다. 어쨌든 세 가지는 보낸다는 의미 때문에 유통문서라고 하고 시행목적문서라고 하죠. 여기는 조문이 안 보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규정 제4조에 규정이 된 건데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 규정은 공문서를 그 성질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 지, 공, 비, 민, 일로 구분하고 있대요. 영제 4조에서. 그럼 이제 앞에 보셨던 두 가지는 그냥 이론상 문제인 거고 여기는 법 규정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 출제할 때 이론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과 법조문을 출제할 때 어떤 게 더 수월하고 구미가 땡기냐면 조문을 출제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채점하기가 쉬워지거든. 머리를 쓸 이유가 없거든. 근데 이런 식 문제를 출제했잖아요. 그럼 머리를 써야 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채점할 때. 그거 다 읽어보고 해야 되거든. 근데 조문을 문제 출제했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조문대로 돼 있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조문이 문서 종류 세 가지인데 다 안 나왔잖아, 시험에서. 그 중에서 조문이기 때문에 얘를 낼 확률이 더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외워야죠. 법지, 공비, 민일, 암기를 해놓고 첫 번째 법규문이다. 법규. 법규 문서죠. 법규란 말은 제일 넓은 의미잖아요, 그죠? 가장 넓은 의미로 우리 법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이하 자치법규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몽땅 법이죠, 한마디로. 법규. 헌법 이하부터 자치법규까지 법규 문서를 우리 이제 그 문서의 하나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지시 문서인데 이건 이제 말 그대로예요. 지시를 할 때 쓰이는 문서지요. 그런데 하급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한테 일정 사항 지시하는 문서다 해놓고 이것도 암기가 됐다고 믿고 두 문자를 따면 훈지, 예, 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게 되죠. 자, 이제 이 표를 보면 자, 훈령 그러면 거기서 긴 문장에서 뭘 집어라 했었어요? 일단 장기간에 걸쳐서 지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인 사항을 지시하는 걸 훈령이라고 그래요. 훈령은 거의 법률 성격을 띱니다. 저거는. 그 다음 지시란 거는요. 뭐 직권이나 혹은 문의에 의해 가지고 여기는 개별적이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는 거죠. 이 차이를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예규라는 건 뭡니까? 어떤 질서를 잡기 위한 거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사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라고 그러고, 근데 일 명령이란 건 이제 뭐 일 업무에 관한 문서를 일 명령 그러죠. 그 네 가지를 지시 문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가지. 이제 훈지, 예일. 처음 들으신 분도 외워야 합니다. 이거는 훈지, 예일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고 문서가 있는데 공고 문서는 이제 알림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알림 문서다. 알린다. 알림 문서인데 일반한테 알리는 거고요. 행정기관 일반한테 알린다. 두 가지죠. 고시와 공고. 둘 다 알리는 거지만 두 개씩만 기억하시면 되죠. 뭘 알리느냐와 효력 지속 차이입니다. 고시는 뭘 알립니까? 법령이 정하는 거예요. 공고는요. 일정 사항이죠, 뭐. 그다음에 고시는 서울시 고시 이런 거예요. 경기도 고시 이런 거. 자, 그것들은 한번 고시가 됐어요. 그럼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계속해서 지속 효과 갖고 있는 건 고시라는 거고. 근데 공고라는 거 왜 썼죠? 일시적 효과밖에 없는 건 공고라는 표현을 쓰죠. 그다음에 이제 비치 문서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죠. 내부에서 비치해두고 사용하는 문서다. 행정기 내부에 비치해두고 사용하는 문서다. 그다음에 민원 문서라는 건 이제 그 민원이니까 인허가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할 때 관련 문서죠. 민원 문서. 그다음 이제 나머지가 일반 문서라는 거는 법지, 공비, 민 외에 나머지 그러시면 돼요. 나머지를 일반 문서라는 건데 그 속에 이제 회보라는 게 있고 보고서 참고하시면 되죠. 회보라는 것과 보고서가 있더라. 이래서 6가지를 우리 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법조문에는 없죠, 물론. 그러니까 이제 법 조문대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구제대로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6개 문서를 이걸 답안을 써보면 이게 이제 한 10분 정도를 차지해요, 양이. 그리고 한 2쪽 정도 차지한다고요. 그 답안지를 이제 분량을 볼 때. 그래서 한 몇 번 써보실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문서 종류 3가지를 볼 수가 있고 성질에 따른 문서 종류는 외우시고 암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 표를 좀 보고 계신데, 그럼 이렇게 질문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답안지를 만들 때 표로 만들어도 됩니까? 관계없어요. 편한 대로 해요, 그냥. 또 더더군다나 우리 줄쳐 있잖아, 답안지가. 그 표로 괜찮아요. 만들 수도 있어. 단 이건 안 돼. 쌍점 찍는 건 아니에요. 목차가 있으면 반드시 줄 바꿔 써야지. 아까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의사 어쩌고 이렇게,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예? 목차가 있으면 줄 바꿔서 이렇게. 보통 이 쌍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용,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룰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디 뭐 법에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보통 주관식 답안지를 쓸 때 그 기준 같은 게 있어요. 룰 같은 게. 예. 그게 이제 거기 맞춰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익숙해 있잖아요. 채점하는 사람들이 그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관식을 많이 본 사람들이니까. 그들 눈에 잘 보이게 하자는 취지지, 내 말은 지금. 그러니까 그 사소한 거 하나라도 그 사람들 눈에 이쁘게 보이면 그게 마음이 호감해 가는 거야. 답안지가 잘 썼네, 된다고. 그럼 채점 주관식에도 채점도 그럼 한 점 더 줄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좀 사소한 것 같은데도 이제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잘 연습을 해야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를 문서 종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책을 넘어가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또 나오잖아요. 41쪽에 이제 자, 일단 그럼 요거는 41쪽에서 작성 형식인데, 이것도 물론 시험 나온 적은 없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금방 봤던 6개 문서가 문서를 만들면 여기 전요. 문서를 다 만들었어요. 성립도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등록이 돼야 돼요. 이걸 해야 공공기록물법에 의해 가지고 그 문서 종이 쪼가리가 공공기록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우리가 문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한다는 건 한마디로 문서에다 뭘 붙이는 거예요?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번호. 그게 공공기록법에 의해서 번호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은 곧 뭐 하느냐? 번호를 붙이는 걸 등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번호를 붙이느냐를 잘 알아둬야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다시 다음 시간 넘어가기로 하자고요.